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정도욱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2주에 걸쳐 가지고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이른바 SMR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원자력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조립형 소형 원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뜨겁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이 소형 원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얘기가 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이 SM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2주간의 프로그램을 원자력학회 이슈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요, SMR은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럼 SMR을 갖다가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과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로서는, 이번 주 첫 번째 주의 주제로서는 SMR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큰 주제를 놓고서 오늘은 SMR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일은 SMR에 대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SMR은 아이디어의 경연자라는 주제를 갖고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SMR 중에서 매우 특이한 이른바 힙파이프 리액터라는 거, 우리가 우주로 가야 되는데 그 우주로 갈 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마지막 순서로서는 목요일에 SMR 갖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건가, 다재다능한 원자로인가, 이런 주제를 놓고서 얘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첫 번째 SMR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에서 특히 SMR은 무엇인가, 이런 전반적인 주제를 갖고서 서울대학교 심영진 교수님을 모시고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심영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영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심영진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SMR 과연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심형진입니다. 앞서 정동욱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은 그 SMR 웨비나 시리즈의 첫 번째 SMR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SMR, 소형 원자로 또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면 이제 퍼뜩 떠오르시는 것이 아마 빌 게이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이 빌 게이츠는 2010년에 테라파워라는 소형 원전 개발 회사를 세웠습니다. 빌 게이츠는 빈곤 퇴치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우선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수단을 한번 해결료를 장전을 하면 30년 이상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소형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설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당시에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로서요. 방문의 주 목적이 한국과 차세대 원자로를 공동 개발하는 협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 사진이 되겠는데요. 작년 중순경 기사로서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사에 약 520억 원의 투자를 했었는데, 해당 뉴스케일이 미국의 규제기관인 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으면서 기기 공급을 위한 1.5조 원에 달하는 그런 수출길이 열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세균 총리 주재의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한국형 SMR, 혁신형 SMR이 되겠죠. 그 개발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좀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이 되겠는데요. 환경부 장관께서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우리나라가 개발하려는 소형 모듈 원자로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 원전과는 다르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의 제목을 세계 원전 시장 지각 변동의 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잡아봤는데요.
이는 현재 대형 원전 위주의 시장이 아마도 소형 원전 시장으로 재편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관련해서 어떤 분은 공룡이 멸망한 이유에 빗대어서 원전 시장이 소형 위주로 재편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말 그대로 소형 더하기 모듈 더하기 원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전, 원자력 발전소가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나라의 보리, 한빛, 월성, 한울 원전들을 통해서 익히 아실 테니까요. 소형과 모듈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형, 즉 원자력과 얼마나 작으면 소형이라고 할까요? 원전의 경우는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가 그 첫 번째라서요. 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해서 소형, 주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출력이 700메가와트 일렉트릭 이상이면 대형, 그 이하 그리고 300메가와트 일렉트릭 이상이면 중형 원전이라고 불립니다. 대형 원전은 우리나라의 한울 3, 4호기, 신고리 1, 2호기 등 1000메가와트 일렉트릭의 OPR1000, 또 우리가 UAE에 수출한 1400메가와트 일렉트릭의 APR1400 원전이 대표적이고요. 이 그림 보시면 아마 궁금하실 게 왜 700메가와트 일렉트릭이 이 중형과 대형을 구분짓는 기준일까 하실 텐데요. 이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캐나다에서 공급한 그 월성 1, 2, 3, 4, 5기, 즉 캔두 원자로의 출력이 이제 최대 700메가와트 일렉트릭이라는 사실로부터 아마 짐작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초창기의 SMR은 Small and Medium Sized Reactor, 그러니까 중소형 원자로를 의미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캔두가 이 중소형 원자로의 카테고리 안에 들 수 있도록 정의가 여기 700메가와트 일렉트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형 원자로의 기준이 이제 300메가와트 일렉트릭 이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 같은 경우에 전기 출력이 100메가와트 일렉트릭이고요. 앞서 그림으로도 여기도 보신 이 누스케일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았다는 그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77메가와트 일렉트릭으로서 요 소형 원자로의 그 정의 안에 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0메가와트 일렉트릭 이하가 되면 마이크로 원자로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우주선용 추진체, 또 군사용, 극오지 개발용 등으로 열심히들 연구가 활발히 또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25메가와트 일렉트릭 이하일 경우에는 이 앞에 V를 붙이는데 이때 V는 very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very small modular reacto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형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 300메가와트 일렉트릭 이하면 소형 원자로라고 하는구나 정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의 모듈라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어봤음직한 영역에서 모듈라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아마 건설회사 브로셔에서 모듈라 공법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모듈라하고 동일합니다. 즉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건설 공기,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이렇게 사용된 그런 자재들을 재활용을 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미리 최대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립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공하는 그 건설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보통 공장에서 패널과 같은 2차원 건축 부재를 만들고 현장에서 이를 이용을 하면 사전 조립 공법이라고 불리고 3차원으로 부재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면
모듈라 공법이라고 옛날에는 불렀는데요. 현재는 이들 모두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놈의 그 용어의 복잡도에 따라서 뭐 정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느 경우든지 간에 다 모듈라 공법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보이는 이렇게 시공하고 또 설치된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사용된 미디어 레지던스 건물로서 대표적으로 이 모듈라 공법으로 을 적용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의 모듈도 이제 앞서 보셨던 모듈라 건설 공법의 그 모듈라와 동일한 철학을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그 부재뿐만 아니라 기기들까지 공장에서 최대한 만들어서 이를 현장에서는 설치하는 형태로 건설을 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철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전의 기자재들,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자재들이 트럭, 철도, 바지선 등을 이용해서 이제 운송이 가능한 정도 크기로 설계 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자로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트럭으로 운전된 원자로가 최대 한 면에 6개가 들어가고 그 이면에 다시 6개가 들어가면서 12개가 장착될 수 있는 형태로 모듈라 방식으로 설계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라 설계 방식은 이것이 모듈라다 혹은 아니다 라고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공장 작업을 최대화시키고 건설 작업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원칙이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은 미국의 솔폰이라고 하는 그런 용융염 원자로의 설치 안이 되겠는데요. 요 바지선으로 싣고 온 요 하나 모듈 하나가 500메가와트 일렉트릭급의 그 전기를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급기야는 이런 유닛 자체를 한 번에 가지고 와서 여기 바로 현장에는 송전탑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냥 설치가 끝나버리는 형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의 소형이 무엇인지, 또 모듈라 또는 모듈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왜 그러면 하필 소형 모듈 원전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의 경제성 또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 다음에 뒤따라오는 웹이나 발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대형 원전 중에서는 APR 1400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한 그 원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혁신형 SMR을 비교해 봄으로써 왜 소형 모듈 원전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개발하려는 SMR은 이 혁신형 SMR이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70메가와트 일렉트릭의 모듈 혹은 원자로를 최대 4개를 장치를 설치를 하면서 최대 그러니까 680메가와트 일렉트릭의 전기 출력을 낼 수 있는 원자로로 아주 전형적으로 모듈라 방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원자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성 요건 역시 이제 노심이 손상을 입는 그런 확률, 빈도 같은 경우에도 통상 대형 원전이 10-5승, 그러니까 10만 년에 한 번 정도 이런 노심 손상이 발생하는 빈도로 그 요건으로 설계가 된다면 이 SMR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이건 10,000배 더 안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10억 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억 년에 한 번이면 뭐 향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원전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뭐 전혀 우려하실
일이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질의로 돌아가서 중요한 부분은 왜 SMR이냐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주목할 부분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 우리 APR 1400 같은 경우에 한 4년에 건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는 반면에 건설이 되는 반면에 혁신형 SMR은 2년 안에 짓겠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듈형의 그런 기기 설계 제작 또 모듈형의 건설 공법을 통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을 수 있는 즉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게 안에 이렇게 짧게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건설비 역시 거의 지금 동일 출력에 대비해 보면 대형 원전에 필적할 만큼 그 건설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의 경우는 이제 건설비 중에서 약 15에서 20% 정도가 자본비, 그러니까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이 되겠는데요. 공사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빠르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고, 전기를 생산해야 원금도 또 이자도 낼 수 있는 것이니까, 원금도 갚아 나가고 이자도 낼 수 있는 것이니까, 건설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상, 여기까지 이제 왜 SMR이 이렇게 각광받고 있냐, 이 건설 공기와 건설비 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SMR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준비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심영희 교수님 감사하고요. 이제 화면 공유 내려주시죠. 화면 공유 내려주시고요. 예. 네, 심영희 교수님, SML은 과연 무엇인가? 작고 모듈형이다. 레고처럼 블록 쌓기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아마 이게 SML이라는 걸 처음 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이해가 쉬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그 심영진 교수님께서 우리나라도 SMR, 혁신형 SMR 갖다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서두를 던지셨는데 다음 주 목요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리즈의 제일 마지막으로서 우리나라 SM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서 실질적으로 개발을 갖다가 주도할 원자력연구원과 또 한국수력원자력의 두 전문가를 분을 모시고서 대담을 또 가실 것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꼭 이 시리즈를 갖다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심영진 교수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 교수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SMR이 뭐 투자비가 작다, 또 빨리 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뭐 지금 뭐 개발 갖다가 지금 많은 국가에서도 좀 하고 있는 것도 같고 우려도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 외에 또 SMR의 어떤 장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원자력이 과거 이제 대형 원전 위주로 커왔던 원전 산업이 소형 원자로 이 SMR을 갖다 주목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시 한번 그 소형 원자로가 각광받는 이유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그 핵심이 저는 그 가격 경쟁력의 확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연구원에서도 1997년부터 이제 개발에 착수해서 2012년에는 그 소형 일체형 원자로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그 스마트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아마도 단점 하나만 뽑아보라 그러면 그 비싸다는 점을 뽑는 데는 아마 다들 주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초기 호기 건설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출력량의 그 대형 원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비싸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현재의 소형 원전 기술 개발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또 열심히들 하는 이유는 이 가격 경쟁력과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전환점을 맞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대형 원전의 건설비 증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호기당 5조 원 정도의 건설이 가능한 반면에 미국, 프랑스 등 기존의 원자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가들에서는 10조 원 이상 한 호기
건설하는데 건설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형 원전의 초기 그 자본비 부담이 너무너무 커서 SMR 소형으로 가면서 이 자본비 또 건설비 규모 자체를 반드시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단순히 소형 원전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듈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건설 기간도 줄이고 또 모듈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나갈 수 있게 되니까 초기 자본비의 부담이 확 줄고 또 원전 자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략을 취한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대형 원전의 그 대안으로서 이 솔루션을 열심히들 연구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까 뭐 갈수록 이제 투자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소형 원전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안전성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안전성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시장에서 이게 받아들이려면은 이것이 투자 리스크가 작아질 텐데 소형 원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비가 작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각광을 보고 지금 각광을 받고 주목받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하나만 더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형 원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의 원전 개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제법 나왔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 개발할 때도 그랬고 제법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모듈라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좀 더 시장 경쟁력 있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또 시장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또 열리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SMR 시장이 이제 뭐 열린다 뭐 온다 하는데 과연 뭐 언제쯤 올 거로 한번 예상하시는지 뭐 그래야 저도 좀 돈도 좀 준비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를 만들고 수출을 할 때도 그 대상국으로 실은 원자력 도입국들 지금 현재 원전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을 보니까 뭐 전력선이나 전력망이라든지 인프라도 없고 그래서 작은 규모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타겟을 잡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SMR이 건설이 되고 그 시장이 열리려면 결국은 OECD 회원국 그러니까 현재 원전을 열심히들 사용하고 있는 이 선진국들에서 시장이 열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앞서 미국, 프랑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과 프랑스의 원전을 짓는 이 회사들이 실제 이제 한참을 안 짓다가 새로 지어 보니까 이 막대한 건설비가 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 타겟책으로 이 소형 모듈라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들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바 저는 그러니까 누스케일을 포함해서 원자력 선진국들에서 그러니까 이 SMR 개발에 성공하고 실제로 또 건설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젠 그야말로 SMR 시장이 뭐 급속히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원적 선진국 시장에서 먼저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 원적 선진국들이 지금 탄소 중립 난리니까 이제 뭐 화력발전소 이런 걸 이제 다 줄여가면서 이 소형 원전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좀 바라볼 수 있겠군요. 네. 예, 오늘 참 말씀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소형 원전을 갖다가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라고 노력해 주신 심영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걸 시청하시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SMR 갖다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요. SMR이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냐, 지금 뭐 한 종류냐, 어떤 종류가 있냐, 어떤 기술들이 여기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놓고서 SMR은 아이디의 경장,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SMR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주제를 갖고서 울산과학기술원의 방인철 교수님을 모시고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내일은 또 더 재밌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얘기를 할 것이니까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